12년 전 조선 의용대와 함께 지났던 장사. 고향길이 막힌 류자명은 호남대학을 찾았다. 한때 모택동도 이곳에서 공부했고 중국 근현대사의 걸출한 인물들을 배출한 앙록사원. 지금은 호남대학 부속으로 호남대의 역사와 전통을 상징해준다. 호남대학은 1924년에 개교한 신형대학이었다. 대학 내에 공정학원과 자연과학원, 농학원이 있었고 류자명은 당시 교장이었던 이달의 초청으로 농학원 교수로 그곳에 간 것이다. 이달은 중국 공산당 창시자의 하나로 호남대학 교장으로 있으면서 성정부 부성장이었던 정성룡의 얘기를 듣고 신중국 건설에 꼭 필요한 인재로 판단해 류자명을 초청한 것이다. 당시 농학원은 농예계, 농정계, 곤충학계로 나뉘었는데 류자명의 그간 경력들을 인정해 농예계 주임으로 임명됐고 과수 재배학을 담임해 가르치게 됐다. 고향에 돌아갈 날이 곧 오길 바라며 그렇게 대학 내에서 유일한 조선인 교수로 농학자로서의 새로운 삶을 변화된 중국에서 시작했던 것이다. 부임한 다음해인 1951년 호남농학원이 호남대학에서 분리됐다. 당시의 중국 역시 농업이 정책의 최우선이었고 그 결과 농업전문대학으로 호남농학원이 확대 개편된 것이다. 대학이 이전되면서 부족했던 실험농장과 과수기지를 어느 정도 확보하게 됐다. 학과도 3개에서 6개로 늘었다. 그만큼 많은 농업 전문가를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학문 연구에만 전념할 수도 있었지만 류자명은 중국의 인구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 해결돼야 나머지 일들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늘 강조했다고 한다. 지금은 수피대 교정 전체가 아름다운 공원인 호남농대. 호남농학원 이전 당시에 류자명은 학내 조경을 담당했다고 한다. 학생들과 함께 옮겨 심은 것이 50년이 지난 지금은 아름드리 나무로 자랐다. 나무뿐 아니라 화훼가 전공인 그에게 교정의 화단들은 또 하나의 실습장이었다. 류자명이란 이름으로 모인 만찬이 있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에 대한 얘기로 가득했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 20년이 지났지만 오늘까지도 중국인들 가슴에 강하게 남아있는 그의 삶이 더욱 궁금해진 자리였다. 我们总的评价就是有学问，非常慈强。他说，与其说是我们的老师，还不如说是我们的慈父，这样来看的。所以男同学、女同学，对他们2位年纪小一点，都是非常亲切的，对老师和师母呢，也是非常尊重的，没有什么距离感。这我们刘老的为人呢，一生一世就是这样的，对谁都是非常友好，对谁都是真心实意。 지금 같으면 은퇴를 준비할 나이에 대학 교수가 된 류자명은 농업과 원예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나타냈다. 전 중국이 농업 생산에 박차를 가하던 50년대 중반, 새로 마련된 실험농장과 온실을 이용해 농업 생산에 필요한 실험을 진행했다. 그중 주목할 논문이 몇 편 있다. 감귤의 기원과 관련해 인도 기원의 통설을 반박한 류자명은 종합적인 문헌 검토를 통해 감귤 재배의 역사적 기원과 발전은 중국에서 시작됐다는 결론을 내린다. 이러한 관점은 중국 감귤 학회에 받아들여져 설득력 있는 연구 성과로 평가받았다. 또한 중국 장미와 서구의 개량 장미의 비교 연구를 통해 중국 장미가 서구에 전해지면서 지금과 같은 장미로 교잡 개량됐음을 증명했다. 오랜 경험과 연구를 통해 가져온 중국은 원예의 모국이고 화초의 고향이라던 그의 지론을 장미를 통해 확인시킨 것이다. 周米总是有点超前，
这对我们学生的思想呢就放开些了。他说，他还说了一个很有意思，他说你学读书，逻辑思维，啊，有条有不紊的。他说你面向生产就是多方面的。他说是不是叫做一个怎么说呢？发散思维吧，要多联系各个方面，这是他的哲学思想。留了当他的一生里头，差不多很多时间是为我们国家培养人才，是吧？他这个在我们学校里搞了35年啊。 류자명은 제자들에게 농업의 제일 덕목으로 항상 실천을 강조했다고 한다. 농업을 배우려면 이론도 필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모든 성과는 책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과수원과 화원에서 나오는 것이다. 농업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노인이 된 제자들의 입에서 나온 한결같은 이야기다. 1929년 토행지의 효장농촌사범학교 참관에서 받았던 실천교육에 대한 강한 인상과 그가 입달학원에서 몸소 실천했던 교육 철학을 여전히 유지하며 제자들에게 전수했던 것이다. 그렇게 교육받은 농업 제자가 무려 3,000이나 되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간 그들은 중국 농업 현대화의 주역들로 농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그의 학풍을 이은 제자와 그 제자의 제자들이 오늘도 열심히 후진 양성에 땀을 쏟고 있다. 的确，他老家上课没有一个人讲话的，也没有一个人缺席的，总觉得很难得，啊，很珍视这个刘老师到学校来讲学。这是他开过些什么课程？我回忆起来，一个是果树，果树是比较广泛的，这个柑橘啦、梨啦、苹果啦。 류자명은 화훼 연구를 위해 전국에서 다양한 품종들을 수집했다. 국화만 해도 1000여 종, 장미도 400종 이상을 수집한 호남농학원 온실은 중국에서도 유명했다고 한다. 이곳에서 시험 재배된 각종 화초들은 여러 재배 농가에 보급됐고 교정 곳곳에 심겨지기도 했다. 화훼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졌던 류자명은 교재 편찬에도 참여했고 1964년엔 호남성 원예학회를 창립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유명한 것은 포도 연구였다. 전례적으로 호남은 포도 농사가 안 되는 곳이었는데 류자명은 그 원인을 밝혀내 호남에서의 포도 재배를 가능케 한 장본인이다. 1958년 북경에서 열렸던 농업전람회에 포도 불모지 호남성에서 한 해 7번 수확에 성공한 포도 표본을 출품했다. 모두들 놀랐다. 당시만 해도 벼농사가 우선인 상황이라 포도 연구에 몰두하는 이유를 한 제자가 물었다고 한다. 애들은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에 밥만 먹고 살 수 없다. 농업은 다방면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 그의 대답이었다. 그 열의는 유리온실도 모자라 한때 호남농학원 직원들의 집엔 포도묘로 가득했다고 한다. 호남은 포도뿌리가 뻗는 4, 5월에 우기가 시작된다. 잦은 비 때문에 포도뿌리가 썩어 포도묘를 키울 수 없고 포도 불모지가 됐던 것이다. 그래서 포도묘를 직원들의 집에서 길러 우기를 피함으로써 포도 재배에 성공했던 것이다. 문화혁명 기간에 포도 농장은 파괴됐지만 혁명이 끝난 후 포도 학습반이 다시 조직됐다. 그때 80이 넘었던 류자명은 직접 교재를 만들고 포도 재배 학습을 직접 지도했다고 한다. 그 결과 호남에서도 포도 농사가 자리를 잡았다.